손흥민의 발 아래에서 빚어지는 마법 같은 어시스트는 이제 유럽 무대에서도 빛나는 보석이 되었다. 이 경이로운 선수는 단순한 공격수의 영역을 넘어 미드필더와 같은 전방위적인 역할로 상대를 압도한다. 그의 반박자 빠른 패스는 상대 수비진이 아무리 날개를 달고 날아도 도달할 수 없는, 마치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예술작품이다. 특히 웨스트햄전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400번째 경기를 치룬 손흥민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전을 통해 다시 한번 골넣기의 향연을 예고했다. 최근 풀럼에 패하고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집중력에 문제를 보이는 듯한 토트넘. 하지만 이는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며 모든 팀과 선수들이 겪는 체력적인 도전의 일환이다. 실제로 경쟁팀들은 토트넘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승점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첼시의 역전패를 당하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의 꿈이 멀어졌고, 아스톤 빌라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에서 임대된 선수가 눈부신 활약으로 주목받았다. 토트넘은 이번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마침내 4위로의 도약이 가능하며 아스톤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도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주장 손흥민은 이미 크리스털 팰리스와 루턴전에서 연속골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번 노팅엄전에서도 홈 경기 3연속 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트넘의 이번 선발 라인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콜로셉스키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과의 호흡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공격진의 구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콜로셉스키는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활약과 출전 시간을 자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기적인 경기 운영과 탐욕스러운 플레이는 팀의 조화를 해치는 요소로 작용, 결국 감독의 눈밖에 나게 된 듯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존슨과 베르너 같은 동료 선수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바로 손흥민을 위한 공간 창출과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이타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팀의 성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기의 흐름 속에서 토트넘은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열린 경기답게 경기장 전체를 적극 활용하며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노팅엄의 수비진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웨스트햄전에서의 충격적인 일격을 맞은 후에 팀이 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강등권 싸움에서는 예측 불허의 강한 의지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에 토트넘의 이 같은 신중한 접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노팅엄은 연패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풀럼을 꺾으며 강등을 피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토트넘 선수들로 하여금 홈에서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시작부터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 만든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토트넘의 압도적인 경기 지배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 하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패스 미스가 연속으로 발생하며 팬들의 답답함을 증폭시켰습니다. 점유율이 7대3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골문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진 듯했죠. 하지만 이러한 암울한 분위기를 일순간에 뒤바꾼 것은 다름 아닌 손흥민의 발끝이었습니다. 16분경 손흥민이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와 공을 받는 장면은 그야말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진은 손흥민에게 집중하며 그를 중심으로 한 대형을 펼쳐 마치 그가 전장의 지휘관처럼 보였습니다. 파이브백 라인과 중앙 미드필더 3명이 모두 손흥민을 향해 집중하며 그를 포위했죠. 이는 마치 고대 전쟁에서 적의 주장을 포위하듯 전략적인 선택이었지만 결국은 토트넘에게는 더 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집중 견제는 베르너에게 엄청난 공간을 열어주었고 손흥민은 이를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직접 받지 않고 옆으로 흘려보내면서 흐름을 이어가는 순간 경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베르너에게 찔러주는 패스는 타이밍이 완벽했고 베르너는 크로스를 올릴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카로운 크로스는 노팅엄 수비수에게서 비극적인 자책골로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단순한 공격수가 아닌 경기를 읽고 이끄는 진정한 리더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지능적인 플레이와 팀을 위한 희생은 상대팀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해도 그의 빛을 가릴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준비해 온 손흥민 대응 전략은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량을 갖춘 손흥민에게 수비수 여러 명을 할당하는 전술은 이미 그에게는 익숙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이점으로 전환하는 데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위치를 낮추어 공격의 시작점으로 나서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자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수행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손흥민의 환상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은 후방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토트넘의 수비는 리그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찬사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집중력과 안정성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최근 승점을 잃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27분경 토트넘의 후방 공간을 대대적으로 활용한 노팅엄의 빠른 침투와 크로스는 크리스 우드에 의해 동점골로 연결되며 토트넘의 수비 불안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토트넘의 데인마크 능력이 이날의 경기에서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메디슨의 행동은 팀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줬는데 그는 경합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해 거의 퇴장 직전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단순히 경기 내의 한 장면을 넘어서 선수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심판이 이 상황을 넘어감으로써 토트넘은 숫자적 열세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행동은 메디슨이 시즌 후반 토트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선수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이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기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면서 포스트 감독은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중원의 두 선수 사료와 비수마를 교체하고 벤타쿠로와 호에 비에라를 투입함으로써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경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시도였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집중력 부족으로 위협적인 기회를 상대에게 내주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팀을 구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51분의 박스 중앙에서 손흥민에게 연결된 패스는 그가 어떻게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동시에 한 템포 빠른 판단으로 바로 옆에 있던 반도 벤에게 공을 연결했고 이는 팀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넣는 능력뿐만 아니라 경기를 읽고 상황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마법 같은 5분은 토트넘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반도 베가 손흥민의 기가 막힌 패스를 완벽하게 이어받아 왼발로 강력하게 처리했을 때 그의 슈팅은 노팅엄의 골망을 격렬하게 흔들며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의 공격은 이처럼 순식간에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고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첫 번째 선제골과 직접 기록한 두 번째 골은 팀을 다시 앞서 나가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곧이어 토트넘의 공격은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57분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머리를 통해 뒤로 흘러갔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페드로 포로는 자신의 뛰어난 발리 슈팅 능력을 선보이며 논스톱 발리슛으로 경기의 쐐기를 박는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5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경기력의 중요성 못지않게 경기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내는가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토트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온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는 손흥민에게 또 다른 빛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번 시즌 뉴캐슬을 상대로 환상적인 드리블과 2개의 어시스트로 상대 수비진을 압도했던 손흥민은 그의 경이로운 결정력과 눈부신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다시 한번 선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전하는 지면 패스와 크로스 그리고 킥 구질은 그가 공격수와 미드필더의 경계를 허무는 선수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며 팀의 모든 공격을 책임지는 듯한 그의 역할은 그가 완성형 포워드로 진화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한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남은 경기에서 얼마나 집중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오는 마법 같은 플레이는 팀에게 더욱 큰 자신감을 심어주며 다가오는 경기에서도 그의 활약을 통해 팀이 연속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쌓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토트넘 호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이 팀과 선수가 현재 위치한 곳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 그리고 도전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 기록의 쌓임이 아니라 팀의 역사를 새로 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의 경기 매 순간은 토트넘의 발자취와 함께 빛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보여준 활약은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서 팀 전체의 자신감과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은 팀의 공격 전술에 다양성을 부여하며 상대 팀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 다가섭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드리블, 정확한 패스, 그리고 강력한 슈팅 능력은 경기의 어느 순간에서도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무기가 되어 팀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팀 동료들과의 완벽한 호흡을 통해 토트넘의 공격 라인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그의 어시스트는 동료 선수들이 골을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팀 플레이어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팀 동료들의 잠재력도 극대화시키며 팀 전체의 시너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남은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 여부는 물론 손흥민의 개인적인 성과도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팀워크와 노력 그리고 도전의 정신입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오며 그 과정 속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남은 시즌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토트넘에 있고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모든 공격이 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이 앞으로 보여줄 활약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미래는 여전히 밝으며 그들의 발자취는 앞으로도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